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 바른한 위원장 주진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언제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크게 받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행군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행선지와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행선지와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었고요. 세 번째 그룹은 행선지와 시간과 더불어 중간중간 앞으로 얼마나 더 행군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같은 지점과 같은 거리를 갔습니다. 같은 코스를 갔고요.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첫 번째 그룹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즉,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공황장애에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공황 발작의 급성기를 지나서 이제 발작이 진정되고 만성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을 들고 다니는 예기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즉, 언제 공황 발작이 올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공황 발작이 어떤 상황에서 잘 올 수 있는지를 안다면 조금이라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오는 것은 온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공황 발작이 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긴장 이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투 중에 있는 군인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대부분 전투 중에 총상을 입을 때 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고 나서부터 통증이 갑자기 느껴지고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들이 공황장애에서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때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가 스트레스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이완이 되고 풀렸을 때 전혀 예상치 않게 갑자기 공황 발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당황해 하시는 것은 나 스트레스 없는데 이제 편한데 왜 이럴까? 이렇게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공황 발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수면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수면 장애 또는 불면증 등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학업이나 업무, 가정의 일, 그리고 음주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면이 좀 부족해지게 되는 경우에 그 다음 날이나 2, 3일 후에 공황 발작이 약하게든 강하게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면 부족을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준비해서 좀 수면을 낮에라도 낮잠을 주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랑 몸이 굉장히 피곤할 때 어느 경우에 공황 발작이 잘 올까요?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라고 대답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히려 몸이 좀 많이 피곤할 때,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지라도 몸이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 공황 발작이 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들이 또 평소에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면 컨디션 조절을 좀 하시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공황 발작이 잘 올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만성기의 공황장애 단계를 한방에서는 간기울결, 신비양어, 심담허겁 등으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좀 잘 화를 내거나 짜증을 잘 내거나 옆구리가 아프거나
또 편두통이 있거나 이런 양상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양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안색이 좀 창백하고요. 식사도 잘 못하게 되고 물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기력이 많이 없죠. 이런 상황이 신비양어가 되겠고요. 심담허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은 자극에도 깜짝깜짝 잘 놀랍니다. 잘 놀랄 뿐 아니라 자다가도 이제 잘 깨게 되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빨리빨리 못 내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침치료나 한약 치료를 해주면 또 공황장애의 만성 단계에서 또 잘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황 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최소한 세 가지 경우만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